이른 아침 김말수는 된장을 풀며 냄비를 조심스레 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호가 이거 좋아하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간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부엌은 좁지만 정갈했습니다. 찬장엔 수십 개의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오늘도 몇 개를 새로 꺼냈습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고등어조림. 냄새가 퍼질수록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쟁반 위에 반찬통을 올리고 천으로 덮은 뒤 가방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고 외투를 여미며 말했다. 이제 가야지.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마다 봄 햇살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손가방을 꼭 쥔 채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며느리 박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엔 미묘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반갑게 웃으며 반찬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호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조금만 맛보게 해요.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더 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방향제 향이 강하게 풍겼습니다. 그 향이 말순의 손에 밴 된장 냄새와 섞이며 묘한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선 손자 지호가 TV를 보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호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말수는 아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지호야, 숙제해야지. 어서 방에 가자. 아이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식탁 위에 반찬을 정성껏 놓았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맛이 아주 좋아요. 그녀의 말에도 수진은 고개를 돌린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냉장고에 넣을게요. 그 말에 말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에는 반찬 냄새만 조용히 남았습니다. 며칠 뒤 김말수는 다시 새벽부터 부엌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서 들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엔 꽁치조림을 해야지, 지호가 좋아하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놀렸습니다. 손끝엔 오랜 세월 밴 주름이, 마음엔 기대가 고여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비출 즈음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들었습니다. 버스 안창가 자리에서 잠시 눈을 붙였지만 가슴은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들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안쪽에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조금 열리며 며느리 수진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이미 짜증이 비쳤습니다. 어머니, 또 반찬이세요? 말수는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응, 지난번엔 별로 못 드신 것 같아서요. 수진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집안의 냄새가 너무 배어. 그 말에 말수는 멈칫했습니다. 입을 때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문을 더 이상 열지 않은 채 말했다. 이건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문이 닫히자 복도는 싸늘했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반찬통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이웃 아주머니 둘이 마주오며 속삭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참 각박하네. 그 말에 말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반찬통을 식탁에 놓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냄새가 난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그에게 가족의 온기이자 하루의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 켜둔 불빛 아래서
말수는 된장을 한 숟가락 떠올려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진우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넥타이를 풀며 며느리 수진이 내민 종이 한 장을 무심히 받았다. 이게 뭐야? 그는 물었고 수진은 태연히 미소 지었다. 어머니 집 명의 변경 서류예요. 세금 절약도 되고 관리도 편해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내의 말에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다. 수진은 차분히 볼펜을 건넸다. 당신 이름으로 해두면 나중에 상속 절차도 간단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도장을 찍었다. 탁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 작은 소리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 몰랐다. 한편 말수는 그 시간 부엌에서 다시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냄비 속에서 조용히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그녀는 반찬을 식히며 손끝으로 반듯하게 뚜껑을 눌렀다. 이건 지호 거, 이건 진우 거. 작은 메모를 붙이며 정성껏 포장했다. 그녀의 얼굴엔 설레는 표정이 스쳤다. 다음 날 수지는 부동산을 찾아갔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명의 이전 절차 문제 없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끝으로 계약서를 넘기며 속으로 안도했다. 이제야 내 공간이 되는 거야. 그 시간 말수는 집 앞 담벼락에 피어난 봉선화를 바라보았다. 꽃잎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너무나도 짧았다. 그녀가 만든 반찬이 다시는 그 집의 식탁에 오르지 못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이 서명한 서류가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잠이 들었다. 수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류철을 정리하며 창문 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얇게 방안을 비추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이른 오후 김말수는 장 보러 나간 길에 우연히 동네 부동산 앞을 지나쳤습니다. 창문에 붙은 매물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주소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무동 단독주택 매매 주인 직거래 가능.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툭 떨어졌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자 중개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이 집 주인분 따님이신가요? 그 말에 말수는 멍하니 중개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 제 집인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개인은 잠시 당황하다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아들 김진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왜 내 이름이 없어요? 그녀의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중개인은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드님이 명예 변경하신 것 같아요. 팔기로 하셨다네요. 그 순간 말순의 귀에 주변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중개인의 입은 계속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서 진우가 라는 생각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골목길마다 비가 고여 발밑에서 철썩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 속 파와 마늘이 흙탕물에 젖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줍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비를 맞고 섰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남편, 어린 시절의 진우, 그리고 자신이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려 사진틀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김말순의 집 앞에 이삿짐 트럭이 섰습니다. 작은 골목이 시끄러워졌고 이웃들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한 이웃이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젠 좀 작은 데로 옮겨야죠. 트럭 기사들이 낡은 장롱과 식탁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엌에 들어가 손때 묻은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된장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그녀의 지난 세월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마저도 지워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와 수진, 손자 지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접어 가방 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는 울지 말자. 속으로 다짐했지만 목이 저릿했습니다. 트럭에 오르기 전 그녀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나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매물이에요. 금방 나갈 겁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열쇠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 열쇠는 평생의 기억을 닫는 마지막 문이었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지며 열쇠가 중개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창밖으로 익숙한 담벼락이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비에 젖은 골목과 이웃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낡은 월세방에 도착했을 때 방은 좁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시계만이 똑딱거리며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정말 혼자구나.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자 방 안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밥 대신 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말수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학교 앞에서 지호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반짝였고 손에는 미술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호가 반가워 뛰어오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지호야, 학교 끝났구나.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할머니, 그때 가져온 반찬 먹고 싶어요. 말수는 손가방을 열어 조심스럽게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작은 통 속엔 직접 만든 장조림과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내 생각나서 조금 싸왔단다. 지호는 냄새를 맡고 활짝 웃었습니다. 이 냄새 좋아요. 친구들한테도 나눠줄래요. 그 말에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나눠주렴. 맛있게 먹어야 해. 아이의 웃음소리가 학교 앞 골목에 맑게 퍼졌습니다. 그때 길 건너 학부모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그 사진이 지역 SNS에 올라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손자에게 반찬 나눠주는 할머니의 모습.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냄새 진짜 그립다. 요즘 세상에 이런 정이 어디 있나? 김진우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이 서서히 저며왔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멀리 밀어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엔 어머니 진명의 이전 서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그것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말수는 좁은 월세방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들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아들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의자 하나를 내어주며 말했다. 앉아요. 갑자기 어쩐 일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 한마디에 말순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냄비에 불을 올리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밥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들어와요. 말순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고등어 조림이 놓였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젓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 너무 그리웠어요. 그 말에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냄새가 싫었던 게 아니라 그리웠던 거였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상은 냄새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죠. 그 말에 세 사람의 눈물이 조용히 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의 반찬 냄새는 그날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오랜 시간 멀어졌던 가족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마음속 깊이 잠겨있던 서운함이 녹아내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아 말했다. 이제 다시 같이 먹어요. 매일. 며칠 후 골목 입구에 작은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엔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 반찬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글씨 아래엔 손자 지호의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햇살이 간판을 비추며 가게 안으로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김말수는 이른 아침부터 반찬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깻잎무침이 차례로 진열대에 올려졌습니다. 가게 안은 익숙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는 누군가에겐 그리움, 또 누군가에겐 집의 향기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단골이 된 이웃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환하게 웃으며 포장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옆에는 수진이 조용히 계산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경계 대신 미소가 자리했습니다. 지호가 학교를 마치고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발표했어요. 우리 반 애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말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호가 제일 자랑스럽다. 아이의 옆에는 진우가 서 있었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문 앞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말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게 안의 반찬 냄새는 마치 세상을 감싸는 듯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노을빛이 가게를 물들이며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인사를 건네고 가게 불빛은 늦은 저녁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향기와 웃음 속에서 말순의 삶은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반찬은 누군가의 식탁 위에서 조용히 행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